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전당대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약 40분간 연설을 했는데 다시 전진합시다. New Way Forward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대선 모토가 되고 자신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1960년 존 F 케네디가 New Frontier를 내걸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New Way Forward. 이 번역하면은 다시 전진합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연설에서 해리스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미국이 정오, 자학, 내분의 과거를 극복하고 당원이나 당파가 아닌 미국인의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불성실한 도널드 트럼프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화합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를 뽑을 경우 분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를 아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감옥에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풀어주고 비판적 기자들과 정치적 라이벌들을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한다면서 군대를 풀어 미국 시민들을 공격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가드레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하고 불성실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과 억만장자인 친구들을 위한 것이고 5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낙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시키고 유산 사례까지 보고하도록 규제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낙태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검사가 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서 중산층 보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둠을 넘어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여 세계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줍시다. 자유, 기회, 동정심, 존엄성, 공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위하여 싸웁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진행된 시카고의 미국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쪽 올스타가 다 나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그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그 부인 미셸 오바마, 또 오프라 윈프리 같은 대중 스타도 나오고 한때 트럼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도 나와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아주 연설 하나하나가 참 재밌었습니다. 밀워키에서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양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들떠 있었다고 그럴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든 때문에 좀 짓눌려 있었던 분위기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 표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줄기차게 바이든을 비판하고 특히 바이든의 건강과 노쇠함을 비판하는데 주력을 했는데 트럼프보다 18살이나 젊은 흑인계 아시아계 여성이 후보로 딱 나오니까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전략 전술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는 것 같고, 트럼프의 최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굴에 아주 근심이 또는 짜증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는 항상 웃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평하는 이야기 중에서 조이, 즐거움, 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이. 한쪽은 즐거운 얼굴이고 웃는 얼굴이고 한쪽은 찡그린 얼굴인데, 이게 11월 초 대선까지 계속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는 전국적 조사에서 3~4%포인트 정도 해리스가 앞서고 7개 정도 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앞서는 조사가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전국조사 스윙 스테이트 조사에서 다 뒤지고 있었는데 해리스의 등장으로 일거에 선거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 선거는 세계 정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느냐, 또 한국에서 큰 사건이 났을 때 화이트하우스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한국인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있었을 때 그 백악관에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때 다른 사람이라면은 공화당의 듀이가 되겠는데, 듀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 선거와 한국의 운명이 이렇게 직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어떤 아주 미묘한 흐름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트루만 민주당 대통령은 1948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측근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부인까지 포함해서 트루만이 진다고 봤습니다. 트루만이. 그러나 상당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또한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째로 당선이 되는데, 그때 선택한 부통령 후보가 트루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상원의원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당내 사정으로 해서 트루만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급서 이후에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일본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결단을 하고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회담에 참석하면서 또 마샬 플랜을 통해서 전후 유럽을 지원하면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평창 정책과 맞서겠다는 그런 대전략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한국의 보수층이 의외로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정책이 3.1 운동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든지, 카이로 선언에서 전후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강대국이 결의하도록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든지, 6.25 때 파병한 트루만 대통령 또한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존 F 케네디 그리고 존슨 대통령 시절에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결속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만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인권정책, 위선적 인권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그것이 11.6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카터를 비판하고, 또 카터가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전체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해리스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한국은 한시름 놓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핵무장한 김정은과 친구처럼 지내겠다는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 김정은을 깡패 정도로 보는 해리스가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 이것은 한국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